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내 계좌에 빨간불 켜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대체적인 시장의 하락장 속에서도 영근 대표님이 짚어주신 종목들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상한가 목록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총 2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 바로 우리 대표님이 짚어주신 종목이죠. 자세한 표로 한번 상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은행 상한가 돌파했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8개 종목에서 상한가가 포착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또 10월 13일에는 흥구석유, 10월 5일에는 솔트웨어 이렇게 꾸준하게 상한가 포착한 모습이고 9월에는 상한가 종목 총 23개입니다. 10월달 상한가가 무려 11개나 되는 거 보면 아직 10월이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한가 포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또 8월에는 상한가가 총 59개가 포착되면서 우리 종목 검색기에 상한가 포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히든 종목들의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STS 그린로지스 오늘 4.31% 상승한 모습이고 코트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3.93%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시장 흐름이 하락세를 보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신 걸 볼 때 우리 영근 대표님의 능력 정말 입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표님과 함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대표님 교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 꾸준하게 교육해 주시고 또 시장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 자막 통해서 대표님 교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급하다 대표님과 직접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3989 보내시는 내용으로는 박영근이라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 상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 거래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증시가 800선을 다시 이탈을 했고요. 무려 마이너스 3%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최근 6거래일 동안에 가장 낮은 포지션을 형성해주는 아쉬운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더 나아가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시장을 버텨내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해보면서 우리는 또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점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 사실 주식할 맛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분명히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중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사실 이렇게 힘든 장도 버틸 수 있는 조그마한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이라든지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 쉽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1.9%대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3%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도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중요한 포지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파란불을 보인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증시가 하나같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를 필두로 한 아시아 증시도 마이너스,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의 선물 분위기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뭐를 체크해 봐야 되냐?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느냐? 하락 이유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지금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를 조금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역시나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겠죠.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4.8%대까지 올라왔었던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4.9%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5%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과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4.9%대까지 올라갔던 국채 금리가 5%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었을 때도, 자,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은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지만은 한번 쉬어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을 통해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국제금리가 올라와지고 있고,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5%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 시장의 분위기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염두에 두고 현재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20년 동안 국채 금리가 5% 이상 올라갔었던 시점이 사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한번 발생이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5%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현재로서는 좀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의 어떠한 연설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연준 위원들을 필두로 한 FOMC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이 동결이냐 인상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상보다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혹은 이제 연내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매파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일단은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산부터는 뭐가 있느냐? 인하. 동결과 인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 당연히 누가 봐도 힘든 장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도망치고 싶은 거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의 상승 포지션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잘 버텨내 준다라면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2,400포인트를 버텨내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걱정이 되지만 코스닥 증시가 800포인트를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나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국채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역시나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뭔가 조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죠? 역시나 도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뭐가 급등을 했습니까? 드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드론주들이 급등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드론을 이용한 뭐가 나왔죠? 공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이 미국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간 상황에서 이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는 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은 말 그대로 더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노이즈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분위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곡점이 언제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 주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지난주에 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가자지구를 폭격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장이 떨어졌다가 이번 주 초중반에 눌렸다가 재차 회복 그리고 다시 눌렸던 포지션들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방문 전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번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는 줄어들 것이냐가 이번 주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늦어도 다음 주 중반 되면은 이 부분들 어느 정도 감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세 번째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등등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 조금씩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형성이 되었지만은 그 외인들의 수급이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들은 살아나고 있어요. 아쉽다면은 오늘 뭐가 발표가 됐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 이틀 동안에 뭐가 부각이 됐죠? 미국의 반도체 그쪽이 부각이 됐습니다. 역시나 미중 갈등 우려감이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반도체 섹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포지션의 모습들이 형성이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교롭게 현재 악재성 이슈가 쌓이는 과정에서 테슬라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대기업의 실적에 어느 정도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저는 이거는 역시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은 사실 안타깝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악재는 결국에는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그래도 부양책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나심 중국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 어때요? 빠졌습니다. 역시나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디폴트 우려. 물론 중국이
디폴트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중국의 또 한 기업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이 떨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를 4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이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800포인트 이탈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피는 2400포인트는 버텨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만약에 내일 2400포인트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코스피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조금의 수급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코스닥 증시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도 단기적으로 눌렸었던 시점에서 800선을 이탈해줬던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빠르게 뭐가 나왔던 만큼, 빠르게 회복세도 연출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안타깝게 눌렸지만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800선까지만 안 차게 준다라면은 그래도 다음 주 조금은 더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누가 봐도 힘들어요. 누가 봐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주식 안 하고 쉽게 보여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우리는 이미 1년 전에도 한 차례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떨어졌었던 시점들보다 떨어졌다가 올라왔었던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텨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나만 힘든 장 아닙니다. 나도 힘든 장이에요. 누구나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내 계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면은 조금은 버텨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토대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색기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교육방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교육해드리고 있는 만큼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방 입장해 보셔서 당장 내일장 다음 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께서 시장 상황 정말 열정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방송 끝나고도 영근 대표님의 시장 상황 분석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을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 박영근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방에서는 꾸준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도 올라가니까요. 지금 교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도 또 전 세계 증시가 흘러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박영근 대표님의 종목들은 나홀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상한가 종목들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상한가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단 2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박영근 대표님이 짚어주신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뿐만 아니라 STX 그린로지스 4.31% 상승, 코츠테크놀로지 13.9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장 막판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서 상승세 보이는 모습 정말 놀라운데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박영근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히든 종목, 또 종목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에서 상한가 내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시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입장해 주시고 또 문자로 샵3989 보내시는 내용으로는 박영근이라고 입력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종목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뭡니까? 자,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 봅시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이라는 이 두 가지 섹터의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하실 줄 안다면 충분히 어떠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으실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히든 종목군들보다는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든 종목군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시장과 별개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종목군들 항상 어느 자리에서 상승했다가 눌림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히든 종목 훨씬 더 많지만 최근에 그래도 수급을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고 계시는 종목 코츠테크놀로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고요. 최근에도 하락폭 키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종목군들이 최고점에서 얼마큼 떨어졌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뭐 해보시라고 하죠? 비교해 보시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비교해 보라고 하냐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미래에 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 거진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현재 1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반토막이 됐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닥권에서 만약에 이 종목군들이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지지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폭을 키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다? 100%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코츠테크놀로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근 시장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수급이 나왔잖아요. 떨어졌다, 수급이 나왔다, 다시 떨어질 때 뭐 하셔야 된다? 공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사세요 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코츠테크놀로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또 코츠테크놀로지를 지금 봤지만은 어떠한 종목군들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랑 같이 또 내일장부터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당장 내일 움직이는 종목군들 한번 함께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38,200원 형성된 최고점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4,000원이에요. 단순하게 15,000원에서 38,000원을 간다? 몇 %입니까? 무려 100% 하고도 30%, 40%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포지션들이 현재 어디에서? 바닥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 최근에도 형성해 주었던 저점권에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전에도 방송 때 이 종목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오셔서 저희랑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싹입니다.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 뭐라고 했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얘도 4만 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적어도 2만 원에서 4만 원 간다?
100%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략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오늘도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장중에 상승 포지션을 키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뭐가 있었던 수급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틀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 이틀 동안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됐어요. 자,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급만 다시 한번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000원짜리 종목이 3,000원까지 떨어졌고요. 단순하게 3,000원에서 9,000원 간다?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200%입니다.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200% 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상승했다 눌렸던 시점에서 뭐를 준비한다고요? 매집 자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자, 제가 준비했었던 시점에서는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가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오늘 장 막판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이 되었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9월달 여러분들에게 공략해드리고 100%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됐죠? 다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는 올라갔던 종목이라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은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한번 재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군들도 있겠죠. 근데 뭐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좌에 포트에 한번 담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그 종목군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7일 상한가에 거의 도달했었고요. 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막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쏙쏙 골라서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자막 통해서 저희 대표님 교육방 입장해 주시고 문자로 샵 3989, 샵 3989 박영근이라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 자막 통해서 대표님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히든 종목이 뭔지 알아가실 수 있고 상한가 종목들에 대한 정보 쏙쏙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 샵 3989, 샵 3989 박영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두근거려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한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 기업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버스바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정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힌트 드리자면 지난 11일에 일반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으로만 무려 12조가 넘는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는 이 종목 뭔지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자세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뭐가 표시가 됩니까? 1거래밖에 되지 않은 캔들의 모습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안타깝게 그 캔들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장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초가 형성해 준 이후에 살포시 고개를 들어주었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 물론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텨내 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 이 교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방송 끝나고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다 보셨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링크를 타고 저희 대표님 교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저희 대표님과 대표님의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샵 3989, 샵 3989 보내시는 내용으로는 박영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교육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안에 저희에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검색기가 어떤 종목들 포착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검색기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바로 검색기를 볼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떨어질 때는 무조건 뭐 보셔야 된다고 했죠? 검색기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최근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 검색기를 봐야 할 이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그 검색기 중에서 한 종목 제주은행이 포착이 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한가를 가면은 좋겠지만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공해드렸던 저희의 검색기 중에서도 상승 포지션 형성해준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항상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곧 저희가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저희의 이 검색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검색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나도 검색기 내 핸드폰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저희가 곧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검색기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 좋으면 히든 종목 보면 됩니다. 근데 시장 안 좋으면 검색기 보시라고 얘기 드렸고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이렇게나 오늘도 많은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포착해 드렸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필두로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종목군들 이렇게 최소 종목당 5%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 이렇게나 오늘도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검색기 통해서 포착이 된 시점에서 최고점까지 가는 모습들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21%짜리가 상한가를 갔어요. 9%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자, 흥하해운 대단하죠. 5%에 포착돼서 무려 25%까지 올라갔습니다. 20%요. 합쳐서 29%고요. 자, PC디렉트 12%에서 23%, 11% 올라갔습니다. 대성산업 14%에서 20%, 6% 올라갔어요. 합쳐서 17%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STX 크린로직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이었지만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고요. 7%에서 19%, 12%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퓨릿 3.80포인트에서 17%, 14% 올라갔고요. 합쳐서 26%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익 PN이 8%에서 14%, 6% 올라갔고요. 퍼스텍 7%에서 14%, 마찬가지로 7% 올라가면서 13%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 한번 합쳐보자고요. 자,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85%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소유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무려 85%나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매일매일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순간순간마다 포착이 되었을 때 저희 어디에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올려드렸어요? 저희 검색기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흥하해운. 흥하해운이 오늘 최고점 25%대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5%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면 20%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때문이라도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포착되면은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 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응 자리는 뭐라고요? 매도 자리. 매도 자리는 뭐라고요? 손절 자리.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언제 포착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포착이 되면은 검색기에 나올 것이고 검색기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저는 제가 포착이 되었을 때 시점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포착이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하셨다면은 그 밑에 포지션에서도 제주은행이 포착이 됐다면은 수익은 더 극대화가 됐겠죠. 저는 조금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때 포착이 되어서 상승률이 9% 정도밖에 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포착하셨다면은 그만큼 더 큰 상승률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항상 검색기에 대해서 교육해 드릴 때 뭐만 생각하라고 합니까? 대응 자리만 생각하라고 하죠.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 그날 형성이 되는 시가 혹은 저가가 분명히 모든 종목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하는 이 시가이자 저가를 이탈하면 뭐 하시라고요? 손절하시라고요. 근데 이탈 안 했어요. 뭐 하라고 합니까? 그냥 들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들고 갔더니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검색기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드린 게 아니라 저희 검색기가 이렇게 오늘도 열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만족 종목 수 4개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장 초반 기준이지만 4개 나왔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제주은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흥하해운 마찬가지로 5%대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어디에 교육방에 입장하셨으면은 저희가 저희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다 공유해 드렸다고. 그리고 그 시점이 어디예요? 이때예요. 이때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도 올라갔고 여기에도 올라갔어요. 최고 2,550원까지 올라가면서 몇 퍼센트?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포착이 됐습니다.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권이 어딜까? 저점권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매매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종목군들 저희가 알아서 무엇을 통해서 검색기 통해서 포착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해드린 내용 그대로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돼요.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안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종목도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가 종목군들 알아서 다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립니까? 검색기가 드리잖아요. 그럼 검색기에 나온 종목군들 저희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종목군들 포착된 시점부터 뭐 하시면 돼요? 교육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뭐라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직접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은 제가 종목군들이 이렇게 포착되는 시점들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공유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편하실 때 그냥 지금 시점에서 검색기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에 그린 내용 그대로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종목이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안 나와.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저희 히든 종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저희 히든 종목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검색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꾸며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색기는 시장 떨어질 때 더욱더 뭐가 된다고요? 강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시고 시장의 떨어진다 검색기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시는 PC 디렉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 기준으로 포착됐던 시점이 7,090원이었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셨다면 더 밑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오늘 형성된 시점이 9시 1분에 6,440원이에요. 자, 포착이 됐습니다. 뭐 하시면 된다고 했죠? 6,440원 내가 확인했어. 그러면은 여기 이탈하면은 나는 손절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공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73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중 10% 수익 체결. 이게 누가? 검색기가 만들어드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물론 3%, 5%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3%, 5% 올라간 거 얘기 안 드려요. 왜? 저희의 목표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최소한 공략자리 기준으로 2자릿수 이상 올라갔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 과정들을 한번 저희랑 같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곧 저희가 이 검색기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해 드릴 겁니다. 배포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셔야 어떻게 배포 받는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어디서 해요? 다 저희 교육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계속해서 히든 종목군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항상 뉴스도 항상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같은 장에 검색기 같이 함께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매일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종목 퓨린. 자, 15,01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자, 이때는 포착이 안 됐어요. 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니까 퓨릿이 포착이 됐고 15,000원짜리 종목이 16,900원까지 갔잖아요. 떨어질 때는 안 나왔다고요. 근데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면서 수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포착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 12,710원이 뭡니까? 오늘의 저점권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손절. 근데 안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매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저희 교육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화요일 날 무료 상한가 4개 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교육방을 통해서 다 공유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오전에 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오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필요한 시점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오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딱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교육에 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여러분들 포트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만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여러분들 사세요가 아니라 상한가를 가는 그 길목의 종목군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교육받은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릴 거라고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으시게끔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저희랑 함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군침 돌지 않으십니까? 함께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힘드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 저희 검색기는 올라가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 종목군들만 이렇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날 나 단타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시점에서 검색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검색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야 되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길목에 있는 종목들만 쏙쏙 포착하는 똑똑한 종목 검색기 탐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박영근 대표님 교육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이미 휴대전화에 모두 종목 검색기를 배포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 검색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단 자막 통해서 저희 대표님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고요. 또 문자로 샵 3989 보내시는 내용으로 박영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검색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간략하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 IT 필수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장 첫날 무려 70%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방송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께서 직접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오늘 상장을 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제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본다라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 변동성을 우리는 주목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뭐 하시라고 했죠? 미련 없이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폭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과연 얼만큼 올라갈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희 히든 종목을 통해서도 항상 강조해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여전히 녹록지 못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불안한 거 맞아요. 근데 결국에 시장도 바닥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종목군들도 함께 서서히 올라가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군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동성 큰 종목군들. 왜?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조금만 수급 붙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마이너스 3% 떨어진 종목과 마이너스 10%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될 때 마이너스 3% 떨어진 종목은 몇 퍼센트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야 3%, 5%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0% 떨어진 종목은 조금만 올라와도 10%예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 20%, 30%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안타깝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조건의 기회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최근에 시장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과 어저께 19,000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12,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간다?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50% 못 가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여력을 보여준다라면은 과연 단기적으로 얼만큼 올라가게 될지 한번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모두 최근에 상장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들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고 저희 교육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내일 말씀드렸듯이 장 시작하고 나서 저희의 무슨 종목까지, 검색기 종목까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방송 끝나기까지 1분 남았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재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의 히든 종목 방송 끝나고 교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입장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하단 자막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샵 3989 보내시는 내용 박영근이라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표님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상승장에서는 히든 종목으로, 하락장에서는 종목 검색기로 정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하단 자막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